면역력 방패를 키워라입니다. 면역력. 면역력에 관한 오. 거였군요. 예, 근데 오늘 힌트가 꽃하고 수분을 확 연 거였는데 네. 오늘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누가 내 몸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환절기가 되면 몸이 벌써 알아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환절기에 꼭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저 요즘 유자차 편하게 다니는 거 아시죠? 네, 이렇게 나름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그런 쪽을 생각했었는데 네네. 요즘에는요, 환절기가 되면 삭신이 간지러워. 계속 피부가 막, 네. 간지러워가지고 이걸 자꾸 긁게 돼요. 맞아요. 저도 어떠냐면은 이제 봄 환절기나 가을 환절기가 딱 되면 다른 건 몰라도 면도 하잖아요. 면도 트러블 때문에 여기에 막 그냥 이렇게 이게 종기 같은 거 올라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환절기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절기가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가 봐요, 이게. 네, 그렇죠. 환절기 되면 사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아마 요맘때 많이 사실 불편감들을 아마 호소하실 것 같아요. 근데 환절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계절이 바뀌는 걸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이제 계절이 바뀐다기보다는요. 이게 계절의 이 성격이 바뀌는 걸 환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절의 성격이 바뀐다. 오. 계절의 성격이 있습니까? 네. 딱 쉽게 생각하시면요. 네. 겨울철 아주 추웠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혹은 이제 약간 이제 따뜻한 몸의 이제 환경에서 갑자기 이제 추워지는 환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의 성격이 크게 바뀔 때를 보통 환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제 봄철이나 이제 겨울철 이런 경우를 이제 환절기 크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요. 뭐 보통 이제 봄에서 여름이나 혹은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는 이제 환절기라고 보긴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 정도가 이제 환절기인데 그때 이제 몸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사시사철 계절별로 건강에 신경을 쓰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어느 계절에서 어느 계절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맞아. 다들 그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도 많고 그리고 부고도 그렇게 많이 나요. 계절 바뀔 참 때. 그게 걱정인데 어쨌든 이때 우리 몸을 사수할 수 있는 면역력, 방패 하나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환절기, 그중에서도 지금 2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가 병원에 환자들이 제일 많이 몰리는 시기가 될 텐데요. 그 이유는 하루 중에 온도차가 밤과 낮으로 한 10도 정도 예, 차이가 나기 맞아요. 시작을 해요. 요즘도 점심 때 나가면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사실 겉옷 예, 없으면 예. 좀 춥잖아요.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교차가 클수록 그렇게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체온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굉장히 중요한 항상성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외부 온도가 바뀌면 피부, 근육, 그리고 신경계, 다양한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의 양분, 에너지, 힘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런 면역 계통까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죠.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지치고 그래서 이 환절기, 봄철 건강 관리가 나의 일년 면역력, 나의 컨디션 관리에 기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이 시기에 뭔가 아프고 체력이 떨어진다면 내 1년 면역력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 요맘때 되면 지금 면역세포에 신경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문제는 이맘때 우리 몸을 자극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바로 미세먼지와 이 꽃가루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점점점 사실은 면역을 조금 지키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봄철 면역력입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단순하게 요 시기만 떨어진다가 아니고 요때 면역력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체계가 무너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철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올 1년 면역력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야 이런 거 솔직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네, 참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요.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질환이 찾아올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 저하가 부르는 환절기 질환 첫 번째는요.
어지럼증. 어지럼증이. 아니 이게 환절기 계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봄철이 되면 일교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요. 3월에서 5월, 9월에서 11월 환절기에 67만 3,794명의 환자가 어지럼증으로 의료기관을 찾았습니다. 2022년도 통계에서도 2월에는 8만 8천 명, 3월에는 10만 명, 4월에는 11만 명, 5월에는 12만 3천 명으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건 일교차가 커지는 만큼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다. 어지럼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요? 네, 일교차가 심해지면 우리 몸에서 이 체온을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혈관의 수축입니다. 수축과 이완. 즉 피부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피부 혈관이 갑자기 수축이 되면서 우리 체온을 조절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혈압이 변하겠죠. 혈압이 변하면 우리 몸의 순환 중에 가장 중요한 심지어 뇌로 가는 혈류량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혈류량의 변화가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지러움을 유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철에 살짝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두통인가? 감기약이나 두통약 하나 먹고 그러면은 자면 되겠지 이러고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어지럽다고 쉽게 넘어갈 내용이 아닌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어지러움은 많은 분들이 겪는 가장 흔한 양성 증상 중에 하나이지만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중장년층, 특히 이제 노년층 같은 경우에 듣기만 해도 무섭죠. 뇌졸중. 그다음에 심장이 혈류가 잘 이렇게 순환되지 않은 이제 부정맥이나 아니면은 경동맥의 질환 같은 게 생기면 뇌 혈류량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움이나 두통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즉 중증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기저질환이 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족력이 좀 많이 있는 분들은 이런 초기 증상들을 놓침으로써 병을 방치해서 정말 후유증을 심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는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뇌졸중 겪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두통하고 어지럼증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꼭 듣거든요. 네. 근데 환절기에 혈압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 확실히 챙기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어지럼증도 증상이 꽤 다양하더라고요. 네, 어지럼증을 나타내는 사실 증상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주변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 현우 맞아요. 증상이 네. 가장 흔하고요. 그러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중추신경이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머릿속이 약간 도는 듯한 그런 사실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정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쓰러지면서 생기는 이 실신성 어지럼증도 있고요. 혹은 이제 요즘 많이 느끼실 수 있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데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혹은 자세를 바꿨을 때 생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 때문에 생기는 이런 어지럼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어서 네.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저럴 때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뭔가 휘청할 때. 맞아. 또 그러려니 하는데 저런 거. 그러니까 나이 든 어르신들 보면요, 그 자다가 이제 자고 일어날 때 맞아. 벌떡 일어나면 안 돼요. 천천히 일어나서. 휘청한다고. 네.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휘쩍 이래요. 예, 근데 이렇게 덩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쟤 왜 저러냐. 근데 예인 씨가 그러면 네. 뭔가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예인 씨가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문제 있는 거죠. 네, 이게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 기립성 현우는 나이에 의해서도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 아니면 이렇게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핑 돈다거나 눈앞이 하얘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거는 어떤 자율신경계 이상 혹은 혈관의 탄력도가 떨어져서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움직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런 이유뿐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있는 약 때문에 복용 중인 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전립선 비대증 약이라든가 고혈압 아니면 뭐 우울증, 신경과 약들을 먹었을 때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특히 요즘 이제 호흡기 질환이 많잖아요. 감기약이나 호흡기 관련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줄 때
꼭 저녁에 먹으세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약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저녁에 드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네. 인해서 꼭 많이 피곤해서 잠이 와서가 아니라 어지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지러움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이제 혈압, 기립성 저혈압, 그다음에 약물의 부작용이나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어지러움의 실은 가장 큰 원인은 양성 질환입니다. 아마 이석증이라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의학 용어로는 이제 그러니까 양성이죠. 양성, 돌발성, 가끔씩 현운증이라고 하는 세방고리반 귀에 있는 평형을 조절하는 이 기관에 있는 그 돌 때문에 느끼는 어지러움이 실은 가장 흔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 쉽게 넘길 수 있는 어지러움의 증상에 관해서도 나의 기저질환이나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반응해야 된다는 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지럼증이 자꾸 나타나면 이거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냥 넘기진 마시라.